나는 스태프 멤버. 난 직원입니다. 이 도서관의 직원입니다. 나는 일합니다. 주중 5일. 매일 학교가 close. 뭐야? 닫힙니다. 그리고 학교가 매일 뭐 하기 때문에 끝날 때, 이때 예지가 뭐 할 때, 학교가 매일 끝날 때, 늦은 저거, 수십 명의 학생들이 come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옵니다. 숙제를 하기 위해. 그리고 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회화한다. 사회화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회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친구를 사귄다, 교제한다 이런 뜻이죠. 그 안전한 장소에서 많은 이런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가 뭐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야.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갑니다. 그 아무도 없는 빈 집으로. 맞죠? 그리고 도서관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방금 전에 꾸며주죠? 제공하는 안전한 감독되어지는 대안을 제공하는 얼터너티브가 뭐야? 대안이죠. 뭐에 대한 대안이야? 얼터너티브 뒤에 있는 이 to는 항상 뭐뭐에 대한 대안이다 이런 얘기 하죠. 집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안전하고 감독되어지는 대안을 제공한다. 당신의 어떤 당신이 제안한 그 정책, 어떤 정책? 도서관을 뭐하는? 닫는 월요일마다. 뭐로써? 비용 삭감 조치로서. 이때 예지는 뭐뭐로써죠. 비용 삭감 조치로서 월요일마다 도서관을 폐쇄하는 당신의 제안된 그 정책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나는 확신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뭐 하기 위한 방법? 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촉구합니다. 당신과 다른 시위원회 그 대표가 계획을 취소하기를, 그리고 도서관이 열려있도록 유지하기를 촉구한다. 이 어지라는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요. 2번. 다음. 클레라는 11살짜리 소녀인데 이 컴만큼만 동격이 됐죠. 그녀가 앉아있어. 엄마 차의 뒷좌석에. 뭐한 채? with 명사, 부사, 뭐뭐 한 채죠. 창문을 내린 채. 그 바깥쪽부터의 창문이 그녀의 갈색 머리를 날렸어. 뭐를 가로질러? 그녀의 아이보리색 청백한 피부를 가로질러. 그녀는 깊이 쌓인 한숨 지었어. 그녀는 슬펐어. 뭐에 대해서? moving,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웃고 있지 않았어. 그녀의 마음은 feel like, 뭐뭐처럼 느끼다. 그것이 아픈 것처럼 느꼈어. 그녀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느꼈다. 그 사실 어떤 사실? 그녀가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은 뭐야?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이 뒤에 있는 대은 동격의 대시예요. 무슨 대? 이 팩트와 동격의 대시.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break, 아프게 했다. 깼다는 얘기는 뭐야? 아프게 했다. 11년, 즉 긴 시간이야. 한 장소에 있기에는, 그리고 기억을 만들기에는, 그리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는. 즉 11년인데 그 11년은 뭐냐? 긴 시간이라고. 뭐하기에 긴 시간? 한 장소에 있기에, 그리고 기억을 쌓기에, 그리고 친구를 만들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녀는
학교 그 학년을 끝낼 수 있었어.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은 멋진 일이었고.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어. 그녀가 뭐 하는 것을? 전체 여름을 마주하고 다가오는 학년을 혼자, 그러니까 전체 여름과 다가오는 학년을 혼자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어. 클레라는 몹시 한숨을 지었다. 답 뭐죠? 슬프고 걱정되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녀는 끝낼 수가 있었어. 학년을 친구들과. 그리고 그 학년은 멋진 일이었고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어. 뭐가? 그 앞으로의 그 전체 여론과 다가오는 학년을 혼자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왜? 이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까지는 어, 그녀의 친구들, 옛날 친구들과 그 학년을 끝낼 수가 있었고 그것은 멋진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 이사를 하게 되겠죠. 이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다가오는 그 여름과 다가오는 그 학년을 혼자 이제 친구 없이 내 친구들은 이제 헤어졌으니까 혼자 끝내는 것이 혼, 어, 그것을 직면하는 거. 그렇죠. 혼자 그 다가오는 해와 그 여름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클레라는 한숨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한숨 지었다. 이해하셨죠? 그, 요 기점으로 약간 시제가 다른 것 같아요. 요 저는 그 옛날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옛날 친구들하고, 학년을 끝낼 수 있었고, 만약에 2학년이면 2학년을, 그 친구들과, 알죠? 그리고 그것은 멋진 일이었고, 이제 2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2학년 끝내고 이사 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3학년이 되겠지. 3학년이 되면 그녀가 두려웠어. 뭐 하는 것이, 직면하는 것이. 그 여름, 다가올, 전체 여름과 다가올 학년이. 왜? 혼자서. 혼자서 그 전체 여름과 다가올 학년을 마주하는 거, 페이스, 직면하는 거, 페이스,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다. 혼자서. 이해갔죠? 이해가요? 이 제러스는 질투하는, 이러테이티드는 짜증나는, 보드 지루한, 인디프런트는 뭐야? 무관심한. 이해하죠? 다음이요. 다음이 당신이 사회 모임에 있을 때 큰 빌딩 안에 당신은 엿들어. 이 지각동사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뭐라고? 지붕이 불이 붙었다고. On fire.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무엇일까? 당신이 알 때까지 더 많은 정보를 당신의 첫 번째 그 경향, inclination, 경향은 바로 뭐를 향하는 거야? 안정과 생존을 향하는 것이다. 이거죠?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알 때까지, 즉 얻을 때까지 당신의 첫 번째 그러한 경향은 바로 안정과 생존을 향하는 것이다. 아니 당신이 알아낼 예정이라면 이 특정 인이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뭐라고 불려지는 노래요? Roof is on fire라고 불려지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위협과 위험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줄어들 거야.
뭔 얘기야 갑자기?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알아낸다면 이 특정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루프 이즈 온 파이어라고 불려지는 노래를 당신의 위협과 위험에 대한 느낌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일단 어떤 부가적인 사실이 이해가 된다면 그 무슨 얘기냐면 야 루프 온 파이어 그랬어. 지붕에 불 붙었어 라고 처음에 들었거든.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첫 반응이 뭐야? 큰일 났다 하고선 어디로 가? 막 계단 쪽으로 뛰어갈 거 아니야. 얘가 이걸 거야. 근데 나중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루프 이즈 온 파이어가 불났다가 아니라 노래 제목이었던 거야. 야같이. 그러면 위협과 위험에 대한 느낌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야. 그 부가적인 사실이 이해가 되면 뭐 에디셔널이 뭐야? 부가적인이지. 부가적인 사실이 이해가 되면 일단 즉 그 사람이 언급하고 있어. 뭐를? 노래를. 리퍼트가 뭐야? 무엇을? 언급하다, 언급하다. 진짜 화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노래를 언급하고 있다는 그 부가적인 사실이 일단 이해가 되면 원스는 뭐야?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이해가 되면 그 문맥과 정황, 컨텍스트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나오지. 문맥과 뭐야? 정황. 정황은 잘 이해되어져. 그리고 당신은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돼. 어떤 위치? 판단하고 반응할. 너무나 자주 사람들이 반응해. 너무나 자주는 이제 부사죠. 사람들이 반응한다. 훨씬 너무나 빠르게. 아시겠죠? 그리고 훨씬 감정적으로. 뭐에 대해? 정보에 대해. 오브가 이제 두 가지를 외워도 뭐뭐에 대해가 있고 뭐뭐 보다가 있어. 여기서 뭐뭐에 대해야. 맞죠? 항상 두 가지로 알고 있어야 돼. 정보에 대해 뭐 없이. 그 정황이라든가 문맥을 설립하는 거 없이. 뭐 의역하면 규명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냥 설립하다로 해도 돼. 정황이나 문맥을 설립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설립한다는 거 세우는 거지. 정황이나 문맥을 세우는 거 없이 정보에 대해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한다 이런 얘기야. 너무나 자주. 이해가죠? 얘가? 오월이 뜻이 뭐라고요? 어떤 거요? 오월이요. 뭐뭐에 대해 뭐뭐 보다. 근데 지금은 보다보다는 뭐뭐에 대해가 낫다고. 맞지? 일단 비교 대상이 오면 보다로 쓰여. 이해하죠? 보다, 뭐뭐 보다. 이해하지? 다시. 이거 복잡해. 복잡하지만 부사 제껴야 돼. to, of는 너무나 자주 필요가 없어. 알았지? 그래서 사람이 좋아요. 사람들은 반응한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이것도 부사잖아. 그지? 이 파는 항상 강조를 해. 뭐해? 강조. 알았지? 해석은 안 해도 돼. 굳이. 이해갔죠? 사람들은 반응한다. 너무나 빠르고 감정적으로. 정보에 대해 뭐 없이 어떤 정황이라든가 문맥을 세우는 거 없이 설립하는 거 없이. 그것은 중요해. 이리지 형사, fu,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지. 그것은 중요해. 우리가 뭐 하는 거, 확인하는 거, 문맥을. identify가 확인하다잖아. 그지? 뭐에 관해? 그 정보에 관해, 그,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한, 정보에 관한 문맥을,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때문에? 만일 그 정황을 확인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빠르게 판단하고 반응할지도 모른다. 알죠? 그러니까 성급한 결론을 내리겠죠. 이렇게 하면. 몇 번이요? 2번이지. 상상해봐. 너의 몸이 배터리라고. 그러면 이제 더 비교급이 나오겠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번 숙제가 비교급 아니었어? 맞지?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스토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너는 하루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이해가죠? 매일 밤 네가 잘 때 이 배터리는 리차지가 재충전되어야지. 재충전 되어줘. 또 그다음 동등비교가 나오네. as 알지? 네가 쓴 만큼 많은 에너지로 재충전 되어진다. 이해갔죠? as가 뭐야? 뭔만큼 뭔 말이잖아. 네가 전날 동안 쓴 만큼 많은 에너지로 재충전 되어진다. 이해갔죠? 리차지가 재충전하다야. 그렇죠? 만약 당신이 많은 에너지를 내일 갖고 싶으면 당신은 많은 에너지를 오늘 쓸 필요가 있다. 우리의 뇌는 소비한다. 단지 20%의 우리 에너지를. 그래서 그것은 필수다. 머스트가 뭐야? 필수. 당연히 이것은 무슨 주어? 가주어, 투야가 무슨 주어? 진주어지. 서플먼트. 보충하는 거. 뭐를? 어떤 생각, 활동을. 뭐와 함께? 걷기, 운동과 함께 생각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야. 근데 그것들은 뭐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걷기와 운동과 함께 생각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다. 이 소댓이 붙어 있으면 뭐야?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컴마 소댓이죠? 무슨 소댓? 컴마 소댓. 컴마 소댓은 그냥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신의 내부 배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내일 갖게 돼. 너의 몸은 저장해. LG 또 나왔네. 당신이 필요한 것만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 뭐를 위해? 생각하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기 위해. 또 나왔네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만 하면 할수록 더 뭐마다. 당신이 오늘 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당신은 오늘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당신은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뭐하게 돼? 태우게 될 거야. 엑서사이즈. 운동은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 그리고 keep A from B. A가 B부터 하게 하다. 당신이 좌절을 느끼지 않게 한다. 이게 좌절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지치게 되는 거지. 이그저스트가 뭐야? 지친. 다시. 운동하는 것은 준다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당신이 지치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여기서 keep A from B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keep A from B, 뭐 stop A from B 맨날 나오죠. save A from B, 뭐 prevent A from B. 뜻이 뭐라고요? A가 B 못하게 하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했죠. 그때는 A를 막다. B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우리는 더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 leftmost digit? 이게 뭐냐? 그 왼쪽 숫자? 오른쪽 숫자에 의한 것보다 왼쪽 숫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뭐 때문에? 신세가 뭐 때문이죠? 그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순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순서로 우리는
읽고 그들을 처리한다. 그 숫자를 읽고 처리한다. 숫자 799는 상당히 800보다 더 적게 느껴진다. 이게 같지? 레스den이 뭐야? 뭐뭐보다 적은이잖아, 그지? 근데 significantly가 뭐야? 상당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당히 더 적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 그 전자를 C-A-H-B A를 B로 써보다지. 전자가 먼저 얘기한 게 뭐요? 799고 후자가 뭐요? 800이지. 전자가 뭐라고? 799 알았지? 포머가 전자야. 전자. 앞에 말한 거. 전자를 7로 시작하는 무엇인가로 본다. 알았지? 7 something. 7로 시작하는 뭔가를 보고 후자를 뭐로 봐? 레라가 후자야. 레라가 뭐야? 후자. 후자를 뭐로 써봐? 8로 시작하는 뭔가를 본다고. 반면 798은 매우 많이 이게 feel like 뭐뭐처럼 느끼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냐? 프리리머치에서 매우 많이가 들어간 거야. 알지? 매우 많이 뭐처럼 느껴져? 799처럼 느껴져. 19세기 이후로 그 샵키퍼 뭐 가게 주인이지. 가게 주인은 이용해 왔어. take advantage of 이용하자. 이러한 트릭, 속임수를 아니면 뭐 속임수라는 게 낫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뭐 함으로써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근데 그 가격은 끝나는 가격이야. 뭐로? 구로. 뭐 하기 위해? 부사등용법의 목적이 오겠죠? 뭐뭐 하기 위해. 제공하기 위해. 인상을, 어떤 인상? 제품이 더 싸다는. 실제보다. 조사는 보여줘. 대략 3분의 1. 대략 3분의 1에서 3분의 2. 모든 소매 가격의 3분의 1에서, 이거 3분의 1이죠? 3분의 2까지. 끝나. 뭐로? 구로 끝나. 비록 우리는 모두 경험 있는 쇼핑객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풀이 속이던데 수동태니까 속게 되는 거죠. 2008년에 연구가가 이거 뭐야? 서던 브리티니 대학의 연구가가 모니터했어. 그 지역에 있는 피자 식당을. 근데 그 피자 식당은 어떤 곳이냐? 서빙하고 있었어. 5가지 종류의 피자를. 각각 이게 뭐냐 이게 유로구나 유로. 8유로. 피자 하나가 감소했을 때 그 가격에서 얼마로? 7.99 유로로. 그 판매 점유율은 상승했어. 전체 3분의 1에서 전체의 3분의 1에서 얼마까지? 반까지 50%까지 알았지?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33%에서 얼마까지? 50%까지 상승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9,990원 막 이런 거 막 나오죠. 제품 가격이. 레프트 모스트하고 뭐가 나오죠? 라이트 모스트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레프트 모스트는 왼쪽 끝을 얘기하는 거고 라이트 모스트는 오른쪽 끝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799라는 숫자와 8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왼쪽 끝에 있는 숫자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1차이밖에 안 나는데 왼쪽 끝에 있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되게 숫자가 크게 폭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거의 100자리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799와 800이 있으면
오른쪽 끝자리 rightmost에 초점을 맞추면 1 차이밖에 안 나지. 근데 왼쪽 끝에 있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면 100단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사실 1 차이잖아, 그지? 1만 더하면 800이 되는데 이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100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앞에 700원과 800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해갔죠? 그래서 디짓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숫자 얘기할 때는 이제 수를 얘기할 때는 숫자고 가끔 이제 손가락 하나를 의미합니다. 디짓이 알겠죠? 저거 레프트모스트는 왼쪽 끝, 라이트모스트는 오른쪽 끝.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뭐 이런 거 왜 하필이면 관계대명사가 오더를 꾸며주는데 인위치냐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여기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잖아? 그러면 동사의 뒤에 오는 동사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런 거 있다고 봐. 뭐 또 체어가 있어.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는 뭐냐? 내가 앉는 의자에 있을 때 이 온이 앞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온위치가 되는데 이 동사 때문에 자동사 때문에 이제 전치사 온이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해갔지? 이런 경우가 있고 인더웨이 뭐라고? 인더웨이 방법이 있고 뭐 위치가 나오고 뭐 주어 동사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나서 인더웨이가 반복돼 가지고 이거 대신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 거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때문에 뭐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에 붙는 전치사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갔지? 관계대명사는 거 봐봐. 재판 봐봐. 관계대명사라는 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반복됐을 때 쓰는 거잖아.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이 위치가 앞에 있는 더 웨이와 그러니까 접속사와 더 웨이 역할을 하는 걸 대신하는 거라고. 그러면 인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인은 동사 때문에 여기 C론의 이 동사처럼 동사 때문에 붙은 전치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에 붙은 전치사 때문에 붙은 거라고. 알았지? 인더웨이 때문에. 이해갔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가 인디오더야. 질서를 얘기할 때 뭐라고 불러? 인디오더라고 한다고. 이해갔지? 앞에 있는 명사 때문에 붙은 전치사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줄게. 만약에 되어 이 체어가 있고 시 더치어 시 현재로 써 she sits on it 있잖아. 그러면 뭐가 반복돼? 체어와 it이 같은 거지.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이 뭐야?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인데 전치사도 있는 거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지. 그리고 이 전치사 온 관계대명사 어디로 올 수 있어? 앞으로 올 수 있지.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쓴 거야? 그리고 온 위치를 쓴 거야. 뭘 쓴 거야? 온 위치를 쓴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온 위치는 뒤에 있는 동사 때문에 붙은 거라고. 이해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죠? 지금 예문이 그것은 질서이다. That is the order. That is the order 하고 you read them, process them. 너는 그것을 뭐 읽고 처리한다. 읽고 처리한다. 당신은 그것들을 읽고 처리한다. 그러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you read them 하고 in that order 그랬다고 쳐. 그러면 그게
조지 마. 순서야. 그것은 순서야. 그리고 너는 그들을 읽어. 그 순서로. 이게 반복되지.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이커가 앞에나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전치사 이는 이 오더라는 명사에 붙는 거라고. 뭐에 붙어? 이 오더라는 질서, 순서에 붙는 맞죠? 인더웨이 방법할 때 항상 인더웨이가 붙는 것처럼 하우스는 뭐가 붙어? 인더 하우스지. 이해하지? 집안에. 그런 것처럼 특정 명사에 붙는 전치사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인을 쓰고 인이 어들과 관계대명사 앞으로 와가지고 인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앞에 있는 명사 앞에 붙는 전치사 때문에 오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런 거야. 다음. 경쟁하는 competitive environment. 경쟁하는 환경에서 뭐 같은 대학 입학 과정과 같은 그리고 직업 뭐야 직업 신청 과정과 같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강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 qualification이면 자격 요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실? 선호하는, 유리한. 대여니까 누가 유리한? 그들이 유리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 이해갔죠? 뭐뭐가 선호하는, 뭐뭐가 유리한 이 뜻이 알지? 그들이 선호하는, 그들이 유리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팩트는 얼마나 그 팩트 그 하나는 그 자체는 얼마나 귀중할까? 가치가 있을까? 다시 생각해봐. 가장 최근의 강의들 그리고 당신이 참석했던 어떤 그런 발표들은 얼마나 많은 팩트를 너는 기억하는가? 그것으로부터 너는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당신은 많은 것을 회상할 수 없어. 뭐 chances are that 하면 무슨 있든 없든 아마 뭐뭐일 것이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이야기를 그리고 애닉도트 일화 그리고 예를 기억할 거야. 그 사건으로부터. 비록 당신은 정확한 문맥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평균적인 사람들은 멋멋으로 흘러넘친다. 멋멋으로 범람한다. 이런 얘기야. 오늘날 평균 사람들은 그 사실과 데이터로 흘러넘친다. 그리고 우리는 허락한다. 사역동사지 대부분의 이것들이 뭐하도록 허락해? 통과하도록 우리의 뇌를 통해서 최소한의 기억력을 가지고 리텐션은 기억력이야. 그리고 반응을 가지고 언레스는 많이 뭐뭐가 아니라면지 만일 무엇인가가 시키지 않는다면 사육동사가 시키다야 정보가 튀어나와 두드러지도록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해갔죠? 그것이 바로 스토리가 나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유라고 하면 그것이 스토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이야, 2번? 이야기의 힘. 왜 당신은 그 팩트 이상의 것이 필요한가?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그냥 팩트만 전달을 해서는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력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강의 같은 거 들었을 때 오히려 기억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이야기 형식이라든가 일화 형식이라든가 뭔가를 예시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이 오래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처음 뭐라 그랬어? 경쟁하는 환경에서 뭐 같은 대학 입학 과정과 같은 또는 직업 신청의 어떤 그 상황과 같은 경쟁하는 환경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강한 자기용권을 지니고 있어. 이해가지? 사람은 10명 뽑는데 2,000명이 왔는데 대부분 막 자기용권이 빵빵한 거야.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에서 면접관한테 막 내가 누구라는 걸 어필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어필하기에는 뭐 해?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가장 특별한 게 뭐가 있지? 음. 입사시험할 때 2개 갖고 오라고 하지. 이력서 갖고 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자기소개서 갖고 오라고 하지. 근데 이력서가 대부분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야. 토익 점수 850, 900, 880, 870 이거지. 대학교 어디 나오고 무슨 과 나오고 2,000명이면 뭐 다 비슷비슷해. 대학 나가지고 다 취업 준비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필하는 자기소개서 있잖아. 나는 언제 태어나, 누구 밑에서 태어나,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나의 좌우명은 무엇이고, 나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구조가 오히려 이력서보다 무슨 말인지 알지? 더 강력하게 그 상대방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줄에 거의 모든 사람은 팩트를 갖고 있어. 그들이 유리한 쪽의 팩트. 알지? 그들이 유리한 어떤 팩트를 갖고 있다. 그들이 선호하는 팩트, 유리한 팩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팩트 하나만은 얼마나 소중할까? 얼마나 소중할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유리한 팩트 하나씩 갖고 있어. 누구는 토익 900, 누구는 토플 808, 뭐 200점 만점에 180점 이런 식으로 거의 비등비등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팩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할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 웬만한 애들은 대학 졸업해서 다 그 입사를 위해서 그 정도 준비 다 해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야. 음. 다음이요.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1867년에 태어난 찰스 헤럴리 터너가 초기 개척자였어. 어떤 분야에? 곤충 행동 분야에, 곤충 행동 분야의 초기 개척자였어. 그의 아빠는 소유했어. 광범위한 도서관을. 근데 그 도서관은 어떤 곳이야? 터너가 be fascinated with 뭐뭐에 매료를 하지. 곤충의 습관과 행동을 읽는 것에 대해 매료됐던 곳이야. 이 연구를 진행할 때 터너는 받았어. 박사학위를. 닥터 디그리가 뭐야? 박사학위죠. 박사학위를 받았어. 주알러지 동물학에서. 즉 첫 번째 흑인이었어. 그렇게 한. 이 컴마는 부연 설명이야. 첫 번째 흑인이었어. 그렇게 한. 그의 학위를 받은 후조차 터너는 어떤 티칭이나 연구 직책을 받을 수가 없었어. 교직이라든가 티칭 가르치는 거니까 교직이라고 의역을 해. 교직이라든가 연구 직책을 받을 수 없었어. 주요 대학에서. 왜 그렇게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1867년이면 뭐야 이건. 흑인이 학위 받은 것도 희한해. 아마 파서버리가 뭐야? 아마 여기 나오네.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서지. as a result of가 뭐야? 뭐뭐의 결과로서. 저거 인종차별의 결과로서. 그는 세인트루이스로 이사했어. 그리고 생물학을 가르쳤어. 어디에서? 서머 하이스쿨에서. 초점 맞추면서 연구에 초점 맞추면서 1922년까지
터너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 발견한 뭐를? 곤충이 be capable of 뭔 말 능력이 있다고. 곤충이 배울 능력이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이구나. 학습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어. 뭐 하면서? 설명하거나 illustrate 묘사하면서. illustrate가 뭐야?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거죠. 설명하거나 묘사하면서 곤충이 행동을 얼터가 변경시키다지. 변경시킬 수 있다고. 베이스톤 뭐뭐에 기초하여. 이점 경험에 기초하여. 그는 죽었어. 심장병으로. 카디악은 이제 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 심장병으로 죽었어. 시카고에서 1923년. 그녀의 33년의 어떤 경력 동안 터너는 출판했어. 70개 이상의 논문, 페이퍼에 S 붙이면 논문이야, 논문. 종이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과학적 논문은 출판되었어. 사망 1년 후. 그의 사망 1년 후. 믿음. 인간이 도덕성을 갖고 있고 동물은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믿음. 동격이 되신가 봐요. 맞죠? 그러한 믿음은 뭐죠? 서치어 혁명대. 기억납니까? 서치어 혁명대. 이것도 하나의 결과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소대용법처럼 너무 음모해서 못마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서치어 혁명대 또 부사절의 결과라고요. 너무 음모해서 못마다. 너무나 오래 지속된 롱스탠딩. 오래 지속된 가정이어서 assumption. 가정이어서 오래 지속된 가정이어서 그것은 잘 불려줄 수 있어. 어떤 습관적인 생각이라고. 뭐라고? 습관적인 생각이라고 불려질 수 있어. 그리고 나쁜 습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쁜 습관은 궁극적으로 뭐하기가 어려워. 깨기가 어려워. 다시. 인간은 도덕성을 갖고 있고 동물은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믿음은 너무 오래 지속된 가정이어서 그것이 불려질 수 있어. 어떤 마음의 습관이라고. 습관적인 생각이라고. 이해갔지? 어떻게든 상관없을 것 같아. 마음의 습관 또는 습관적인 생각이라고 불려질 수 있고 문제는 나쁜 습관은 위에 있는 게 사실 뭐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쁜 습관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부연 설명이고 콤마콤마. 그 나쁜 습관은 깨기가 어려워. 즉 만약에 어떤 선입견이 생겼잖아. 어떤 잘못된 정보가 있잖아. 인간은 도덕적이고 동물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어떤 그런 게 생겼어.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래 지속된 어떤 개념이어서 가정이어서 그게 어떤 습관적인 생각 또는 생각의 습관이라고 불려져. 알았지? 또 그러한 습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깨기가 극단적으로 어려워. 왜? 우리 몸에 아예 배어 있는 거야. 생각이. 이해했죠? 많은 사람들이 케이브인이 뭐야? 굴복하다? 굴복해왔어. 이러한 가정이. 뭐 때문에? 그것이 더 쉽기 때문에. 즉 동물에게 도덕성을 부인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뭐보다?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 동물이 도덕적 행동을 갖고 있다는 그 가능성. 이 동격이 되신가요? 이 파서빌리티와 동물이 도덕적 행동을 갖고 있다는 그 가능성의 그 복잡한 결과, 영향을 다루는 것보다 동물에 대한 도덕성을 부인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역사적인 경향. 근데 그 역사적 경향은 뭘까요? 해석하기 어렵다. 역사적 경향. 근데 그 경향은 컴마가 항상 부연 설명해 주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framed.
틀이 만들어진 그 우리 대 이게 버서스가 뭐죠? 버서스가 줄여서 VS라고 하죠. 누구누구 싸울 때 얘가죠. 격투기에서 A 대 B 할 때 버서스를 쓴다고. 그렇죠. 줄여서 VS라고 한다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대 누구야? 우리 대 그죠? 이건 동물이죠, 동물. 우리 대 동물의 어떤 구식, 아웃데이티드 그거야? 구식의 이원론. 뭐 흑백놀이처럼 나 아니면 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웃데이티드 그거야? 구식의 우리 대 동물, 동물의 어떤 구식의 이원론으로 이원론에서 어떤 틀이 만들어진 역사적 경향. 알죠? 그 경향은 강하다. 형용사이나 부터 뭐 할 만큼 충분히. 시킬 만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고수하도록. 클링 투가 뭐야? 스틱 투, 클링 투, 뭐뭐에 매달리다 고수하다지. 이 스테이터스 코어는 뭐야? 현재 상태야. 무슨 상태? 현재 상태. 현재 상태를 고수하도록 시킬 만큼 충분히 강하다. 맞죠? 부인, 디나이어, 뭐에 대한? 동물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뭐야? 부정, 부인. 부정은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동물은 누구인가? 이게 의문사절이야, 의문사절. 동물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부정은 무엇을 고려하다. 뭐라고 붙였죠? 무엇을 고려하다. 잘못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한다. 뭐에 대해? 어떤 인식적, 감정적 능력에 대해, 동물의 인식적, 감정적 능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래서 지금 문장이 주어 나오고 이게 동사기 때문에 이 형사가 오면 안 돼. 낄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부사가 돼야 돼. 이게 컨비니언트리가 돼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시겠죠? 동물이 누구인지, 즉 동물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누구인지보다는 해석할 때는 동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물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부정, 부인은 편리하게 뭘 고려하거나 참작하고 있어? 인식적, 감정적 동물에 대한 능력, 동물의 어떤 인식적, 감정적 능력에 대한 거짓 또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것을 참작하고 있다. 편리하게 참작하고 있다. 참작하다. 편리하게 참작한다 해서 참작하다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주어예요. 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주어예요. 동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정은 부정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어, 동사 사이에 형사가 있으면 안 돼요. 알지? 형사는 보호로 쓰이기 때문에 안 돼요. 분명 주요한 패러다임의 이동은 필요되어진다. 분명 주요한 패러다임의 이동이 필요되어진다. 왜냐하면 어떤 습관적인 생각의 습관의 게으른 수용은 강한 영향을 끼친다. have influence,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지. 어떻게 동물이 이해되어지고 다뤄지는지에 대해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보면 분명 주요 패러다임의 이동은 필요되어진다. 패러다임의 이동이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동되어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shift가 이동이거든요. 이동 변화야. 분명 주요한 패러다임의 이동이 필요되어진다. 왜냐하면 그 습관적인 생각 또는 생각의 습관, 뭐 양쪽으로 해도 괜찮아요. 습관적인 생각의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적인 생각이 어떤 게으른 수용이라는 건 아니란 수용이야. 아니라게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강한 영향을 끼치는데 뭐에 대해 어떻게 동물이 이해되어지고 다뤄지는지에 대해 이해하죠. 다음. 우리는 repetition 반복을 알아채 repeat의 명사죠. repeat. 형용사는 repetitive. 이거죠. repetition은 명사. 우리가 반복을 알아채 뭐 사이에서 혼돈 사이에서 그리고 그 반대. 즉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브레이크, 끊김, 단절이나 끊김을 또 알아채기도 해. 아시죠? 혼돈 속에서 반복을 알아채기도 하고 어떤 반복이 있는 거. 또 그 반대도 하시는데 그 반대를 하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뭐가 반복되는 거에 반대인 단절을 알아채기도 한다. 이해갔죠? 두 가지 상황이 다 반대죠? 혼돈인데 혼돈 속에서 반복을 알아챈다. 그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는 걸 알아채는 거야. 이해갔죠? 또 그 반대 사실은 뭐야? 반복되는 패턴 하나의 질서지. 근데 그 질서가 딱 끊기는 브레이크, 깨짐 또는 단절 이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배열이 우리가 느끼도록 시키는가? 이러한 배열, 방금 그 두 가지 사례가 이러한 배열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도록 시키는가? What about 완벽한 규칙, 완벽한 혼돈, 그것은 어떨까? 몇몇 반복은 제공한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인대시 뭐야?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이니까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좋아한다 몇몇 예측 가능성 또는 반대가 뭐야? 우리는 좋아하지. 예측 가능성은 좋아하겠지. 내용상 그죠? 몇몇 예측 가능성을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arrange, 준비하거나 배열하거나 정돈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뜻이 다 있죠. 우리의 삶을 배열한다. 주로 반복적인 스케줄로. randomness, 무작위. 뭐예요? 무작위. 조직과 어떤 사건에서의 randomness, 무작위는 더 챌린지, 어렵거나 더 놀라운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완벽한 혼돈, 케이아스, 혼돈과 함께 우리는 좌절하겠지, 내용상. 얘가 좌절되어진다. 뭐함으로써? 뭐에 의해? 계속해서 적응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에 의해. again이 뭐야? 계속해서지. 우리는 좌절되어진다. 뭐에 의해? 계속해서 적응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에 의해. 하지만 완벽한 규칙은 훨씬 더 무섭다. 그 무작위보다 단조로움. 모나토니가 뭐야? 마나토니가? 단조로움. 맞지? 단조로움에서. 그것은 암시한다. 냉담하고 차갑고 냉혹하고 기계적인 어떤 특성을 암시한다. 그러한 완벽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에서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힘들이 있어. 서로에 맞서서 작용하는 너무나 많은 힘들이 있다. 그 각각의 극단적인 것. 그러므로 각각의 극단적인 것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이해가? 이 이더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이더. 가장 흔한 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둘 중에 하나. 둘 중 각각. 여기서 뭘 쓰였어? 둘 중 각각이야. 일단 이더가 나오면 앞에 두 개의 말이 언급돼 있어. 여기서 두 개가 뭐야? 그 각각의 극단이라는 게 뭐야? 둘 중 각각의 극단. 앞에 뭐가 나왔었지? 완벽한 혼돈과 완벽한 규칙이 나왔단 말이야. 이해갔지? 이 둘 각각의 극단적인 것은 위협적이다. 위협적인 것. 스트레스는 위협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 이해가? 그러니까 이더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란 말이 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둘 중 각각이야. 둘 중 각각의 것이 이런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항상 이더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보스가 있으면 둘 다를 언급하는 거야.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더가 있으면 기준이 두 개야. 둘 중에 하나를 언급하는 거야. 둘 중 각각이란 말도 있고. 이 기본형이야. 중학교 기본형. 니더라는 건 둘 다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준이 몇 개를 갖고 기준을 하는 거야?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기준이야. 알았죠? 근데 이더가 둘 중에 하나란 말 말고도 둘 중 각각이란 말이 중학교 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많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 둘 중 각각의 극단적인 것은 뭘 말해? 완벽한 혼돈과 완벽한 규칙을 말한다. 이런 얘기다. 이해갔죠? 다음. 아인슈타인은 한때 이게 탑승가다가 있는데 이 보드가 이제 널판지잖아 원래 널판지처럼 생긴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차에 타면 택시는 널판지처럼 안 생겼잖아 바닥이. 기차라든가 버스라든가 비행기 좀 타야 바닥이 되게 널판지처럼 길단 말이야. 이게 바로 그런 걸 탈 때 탑승하다 이 뜻이야. 보드가 기차에 탑승했다. 필라델피아로부터 컨덕터 이게 차장인데 차장이 뭐 표 끊는 사람 있잖아. 차장이 돌아다녔어. 뭐 하기 위해? 티켓을 펀치를 뚫기 위해. 그리고 말했어. 티켓 주세요라고. 아인슈타인은 그의 베스트 파킷 어떤 조끼 주머니에 손을 뻗었고 티켓을 위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그는 그의 재킷 주머니를 체크했어. 노티켓, 티켓이 없었어. 그는 체크했어. 서류 가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틸이 여전히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하고는 어떻게 이제 더 자연스럽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티켓을 찾을 수가 없었어. 차장, 즉 그의 분명한 자괴감, 고뇌, 디스트레스가 뭐야? 고뇌. 그의 분명한 고뇌를 알아챈 노티스가 알아채다 이 뜻이 있어. 알아채다. 주목하다 이제 여기 대시 안 나왔으니까 보통 노티스 대하면 주목하다, 주시하다, 알아채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 알았지? 네 가지 외워야 돼 항상 이 네 가지. 그의 고뇌를 분명한 고뇌를 알아채고 있던 컴박하는 이제 부연 설명이잖아. 그 차장이 친절하게 말했어. 난 알아 네가 누군지. 아인슈타인 씨. 걱정 마세요. 당신의 티켓에 대해서. 몇 분 후 그 차장이 돌아왔어. 뭐야? 그 front of the train car. 트레인 카는 뭐야? 그 기차 차량 있잖아. 차량. 알지? 기차 차량의 앞으로부터 턴어라운드 돌아왔어. 뭐 하기 위해? 돌아와서 보았어. 아인슈타인이 계속 찾고 있는 것을. 그의 좌석 아래를. 뭐를 위해? 없어진 티켓을 위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사적용법의 결과인 것 같아. 뭐뭐해서 결국 뭐뭐하다. 그러니까 몇 분 후 차장이 돌아와서 그 차량 앞으로부터 뭐뭐해서 결국 또 보게 돼. 아인슈타인이 여전히 뭐하고 있는 것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을. 좌석 밑을 잃어버린 티켓을 위해.
빠르게 그는 서둘러 갔어. 다시 뭐 하기 위해? 안심시키기 위해.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용법의 목적이죠. 이거는 안심시키기 위해 그 흰머리의 신사를 아인슈타인 씨, X발음이 안 돼, 조정 때문에. 아인슈타인 씨,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고요. 그거 반복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티켓을. 아인슈타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무릎으로부터, 즉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야? 이제 어린 차장에게 말했다. 근데 여기서 말했다고요. 이제 어드레스가 이제 뭐 연설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연설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 있어. 이런 거 알아요? 아니면 겉봉에 주소 쓰다. 저거요, 그냥 나온 김에. Son, I don't understand. 난 이해가 안 가. 저 어린 사람을 부를 때 son 이렇게 해요. 친근하게. 난 이해가 안 가. 너는 이해 못 해. 나는 알아.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야. 치매 걸리나 보다. 티켓에 어디 가는지 나왔죠? 그 목적지가. 이거 맞죠? 치매가, 이 정도면 치매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내가 어디 가고 있느냐야.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어디 가려고 티켓 끊는지 그거 까먹은 거죠. 그죠? 이거 어려운 건 없어요.